이번엔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본래 공부라는 건 학습에서 온 거죠. 학습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신석기 시대 이전의 학습이라는 건 이제 동물들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어떤 사냥감을 사냥하기 전에 뭐 다친 토끼 같은 거를 부모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모 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상을 입힌 토끼나 뭐 가젤 같은 걸 자기 자식들한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걔를 가지고 이제 막 사냥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자가 있다면 거의 거진 대부분 죽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 뭐 게임 이론, 그리고 게임 학부 같은 데에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이제 학습의 시초이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어떤 의미로는 공부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막 거창하게 막 유교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문의 뭐 순수성 그딴 거 개나 저버리라고 해요. 그거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개소리고요. 실제로는 밥 먹고 살려고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면서 한국은 좀 이제 고상한 거 비슷하게 막 대단한 거 비슷하게 변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공부라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말 그대로 엄밀히 말하면 기능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원래 공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현대 한국의 공부는 최소한 고등학교 입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아요.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그 등수를 나눠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해가지고 1등 그 상위 성적자들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면 뭐 대기업 취직 같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완전히 동스펙에 뭐 서로 비슷한 수준인 사람 둘을 뽑는다고 하는데 학벌이 다르다면 학벌이 높은 사람을 당연히 뽑을 테니까 그런 정도의 도움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써먹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쓰시는 분은 지극히 드물죠. 어디 뭐 대학 교수 되신 분들 아니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한 공부를 써먹지는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걸 써먹는 경우가 많지. 일부분 겹치는 건 있겠지만 이제 기초교육이라는 게 기초교육에서 한 70% 80%는 버리고 나머지 20% 중에서 그걸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수치를. 그래서 대학 교수쯤 돼도 모르는 영역은 진짜 몰라요. 그냥 일개 진짜 학부생 레벨보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으세요. 부지기수세요. 그 전공이 다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공부의 본래 의미로 따지자면은 이제 좀 왜곡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다 같이 동의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은 대한민국 현대 교육은 아니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형성된 거는 일단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있었죠. 과거제도, 공무원 시험. 이 과거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사실 굉장히 공정한 제도예요. 엄밀히 말해서 조선시대에는 있었던 양반은 공무원 가문에 가까운 개념이었어요. 조선 초기에서 중기 사이까지만 해도. 말기쯤 되면 이제 무슨 검문세부족처럼 이제 귀족과처럼 무슨 삼성 재벌가 이런 느낌으로 변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FM으로는 그냥 누군가 공무원이 됐어. 그러면 공무원 자식의 자식까지 3대까지 공직자 가문으로 쳐줘서 이것저것 국가 서비스, 국가 지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면세,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 양반들은 엄밀히 말하면 양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라고. 양인 중에 이게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왕족하고 평민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 평민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애들을 공무원, 양반이라고 이름을 따로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기술직 같은 거 애들을 중인이라고 쳐서 그 다음 레벨로 놓고 그 마지막 아래에 일반 양민을 놓고 그 아래에 다시 천민을 깐 것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 모두 덩어리로 져서 그냥 양인이에요. 그게 조선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민이 있죠. 그냥 일반인. 그런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합격하면 그날로 그 집안은 양반집이 돼요. 그래서 SNL 뭐 경성 이런 데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오래 살아가지고 양반이 됐더니만 나도 양반이 됐다.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벼슬을 얻으셨어.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수했다. 너 잘했어. 이거만으로 벼슬을 얻었으면 그날로 난 공무원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공직자 가문이니까 면세가 된다고. 아버지 빨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분들이랑 그 분들이 곧 양반이에요, 현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과거제도 시험 시스템을 이제 유럽에서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세 이런 데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 전쟁도 하고 국가란 개념이 걔네들은 그때부터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들도 이제 시스템 정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동양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다, 검증된 관리를 뽑는다 이런 개념. 그 전까지는 그냥 귀족이 아는 자기가 그러니까 영주가 어떤 그 장사를 만났어. 그럼 걔를 기용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주먹구식으로. 약간 삼국시대처럼. 삼국시대랑 사실 비슷하잖아요. 유럽 중세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이나 배경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은 바꾸되 그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은 시험 제도는 유지를 하면서 현대 그 교육 시스템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그 정립된 교육 시스템 중에서도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일본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시스템을 한국이 따라했죠. 근데 그러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야겠죠.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이제 독일이 개척 시대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막 그 대영 제국하면서 여기저기에 그 식민지도 세우고 그랬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뭐 비렐름 1세 이런 사람이 이제 독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건 이제 토크멘터리 전쟁사에 많이 잘 나오죠. 토크멘터리 전쟁사에 잘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배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후발 주자로서 얘네들 다 꺾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 같은 것도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인공비료 질소 고정화하는 방법을 독일에서 알아냈거든요. 그러면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얘들 따라잡기 위해서는 공장을 세워야 된다. 생산력을 높여야 된다. 그것만이 답이다. 왜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을 통해서 힘을 축적했죠. 이제 산업화도 있긴 하지만 결국 독일은 한정된 그 땅 그리고 더 이상 넓혀질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빠른 속도로 생산해낸다. 최소한의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재빠르게 이제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일본이 가져왔고요. 왜냐면 일본이 가장 친했었잖아요, 독일하고. 물론 친한 것만이 아니라 제일 큰 이유는 다른 거지만 가장 모델로 삼기 편했던 게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은 당연하지만 한국 주변에 따라할 만한 롤모델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바보 병신이었고 거의 중국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나라였었고 그래서 결국 일본의 시스템을 가져왔고요. 한국식으로 컨버전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면은 공장 노동자를 빠르게 생산하는 수업 방식이 어떨까요? 뻔하죠. 우리 엄청나게 많이 듣는 주입식 교육 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김나지움에서 뭐 그 뭐야 적응을 못했네 뭐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율이고 뭐고 없고 그냥 죽어라 막 시키는 그런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교육열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이라고 할지라도 농촌 같은 데 보면은 공부를 왜 해? 일을 해? 라고 하는데 한국은 여자한테는 일을 하라고 할지언정 남자 한 명 정도는 너는 어떻게든 공부해서 막 우리 막 가문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농촌 사회에 그런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국가 자체가 없거든요. 1차 산업 하고 있는데 이게 하기야 뭐 거의 뭐 500년 가까이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해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배경 이해는 되는데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상식을 초월한 것도 맞고요. 보통 나라들 평균을 보자면은 진짜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지. 미국만 봐도 뭐 문맹률 그냥 장난 아니고 자기네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기네 마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한국은 농촌인데 농촌에서 그래도 네가 공부는 해야 된다 하면서 맞이든 아니면 진짜 공부 잘하는 둘째든 그런 식으로 밀어줬다는 게 그런 걸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데 이게 너무 호러불인 거야. 물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소득제 같은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근거가 되지만 저는 솔직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빠르게 얘가 어떻게든 이제 노동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빠르게 기본적인 지식을 주입시키는데 그 기본 지식이 이 산업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그런 시대까지는 그런 교육 방침이 맞물려서 괜찮게 경제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뀌는 시대하고는 조금 많이 틀어져 있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경쟁이 나쁘다? 뭐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경쟁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다만 그 교육이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교육은 빨리 공장 노동자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열화라는 것까지 얹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선 일단 지금까지의 방식이 안 통하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는 하고 있겠죠. 성적이 좋게 나와서 뭐 대기업 입사를 하든 공무원이 되든, 공무원은 아예 공무원 시험이 따르는 시스템이니까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런 걸 누리실 거예요, 결국은 공부를 해서.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 국가 체제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국가 자체에서, 국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바꿔나가는 게 맞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수 세우기를 하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과 안 해야 되는 부분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문적 순수성 이런 걸 떠나서 애시당초 교육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가 먹고 사는데 쓸 수 있는 기술을 너한테 가르친다, 혹은 국가가 청년들, 뭐 아니, 청년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겠죠. 국가가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국가에서 써야 되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배양하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 개념인데, 지금은 그 개념들 두 개, 필요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생존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등수 매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등수를 매기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품질, 소고기 품질을 얘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이렇게 마블링 같은 거 체크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교육은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얘가 못했던 애가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얻음으로써 얘를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게, 혹은 생존할 수 있게, 야생 상태면 사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얘가 A등급 하는지 B등급 하는지 C등급 하는지를 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교육이, 이게 뭐 다른 분들이 까는 거랑 결론은 까는 건 똑같은데, 이 구조를 잘 보면 교육은 하나는 다르죠. 교육을 신성치 하진 않아요. 교육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몇 등급 인간인지를 입증해라. 근데 몇 등급 인간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또 꼬라박고 무려 십몇 년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도태된 애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부 그게 묵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책 없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게 공부라는 과제라면 그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어른들, 그리고 정치 제도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물론 저출산이긴 하지만 그 저출산만큼이나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 문제예요. 1, 2, 3, 4, 5등 뭐 꼴등까지 가리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있느냐는 솔직히 지금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솔직히 말하면 그래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진짜 기초의 기초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초딩 수학 이후 거를 뭐 사회에서 쓴 적이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인정. 그래 더 넓게 봐서 중학교까지도 어느 정도 기초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쯤 되면 정말 인문계 자연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대학교 스타일로 다양한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지금 인문계 시스템으로는 그런 여지 전혀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예 아니면 그런 것도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영역들이 있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영어는 영어 뭐 논문을 읽는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미묘해요. 진짜로 논문을 위한 것만이라면은 영어 회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영어 듣기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영어 논문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야에 한해서는 아니 그걸 떠나서 애당초 우리 스스로 논문 같은 거 세계에 인정받는 논문을 써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미묘한데 이것도 다 미묘한 문제긴 한데 여하튼 정말 필수다 싶은 거 빼고는 다 좀 인강 같은 걸로도 교체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담임 선생 어차피 지금 숫자도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 고등학교 애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20살 딱 됐을 텐데 걔네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들 때까지는 한 반에 20명이었는데 자기들 아래 되니까 걔네들이 2000년대생인가 2001년대생인가 그러거든요. 한 반 아래가 되니까 열 몇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열 몇 명. 그러면은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아예 교사들을 정말 집중을 시켜서 모든 과목을 다 구비하는 게 힘들면 아예 담임교사 그리고 필수 과목 교사들을 배치한 이후에 나머지를 다 인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 계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담임선생님이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다가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미 인격적인 거는 거의 완성돼서 어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정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그러면 이미 걔들은 구시대적인 그 인격을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선생님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필요한 거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영역 이미 시간이 지났고 물론 진짜로 그런 걸 하고 싶다 싶으신 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나서서 막 담임이 되시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열렬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미 99.9%는 인격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강사지 교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 필요한 건 이미 자율권과 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점운행제 같은 시스템, 학점운행제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시스템 자체는 진짜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등수 나누기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과목을 배운다라는 개념에서는 그냥 인터넷 강의, 수능 인터넷 강의랑 뭐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죠. 뭐 아니면 뭐 방통대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택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습한 것과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이제 컴퓨터 전산을 통해서 딱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충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뭐 이런 과제를 했었고, 이게, 그럼 따로 무슨 입학 사정관제 뭐 이런 거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죠. 자연히 전산에 남을 테니까. 학교 문제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과제를 하면은 이게 그, 그 교사한테 이제 교수한테 이메일 같은 걸 보내서 그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지 같은 것도. 물론, 더 이제 가라 같은 거 못 치게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